2학번으로 서울대 입학한 6월 모의고사까지는 3등급 받다가 수능 때 이제 96점으로 1등급 딱 들어갔는데 국어를 망쳤다? 정시로한테 주말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안녕. 반가워. 나는 오늘 과외하러 온 정지용 선생님이라고 하고. 소속 한 번만 해주세요. 서울대 이번에 입학하신 정지용 쌤 맞으시죠? 쌤 현역 정시로 입학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와우. 근데 그럼 수능 성적이 어떠셨어요? 11221로 입학을 했지. 대박. 모의고사 성적도 1학년 때부터 계속 좋았었던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도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2등급에서 계속 놀았던 것 같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3, 4등급에서 놀다가 고3 때 많이 올라온 케이스지. 쌤 근데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럼 공부하면서 랩 연습도 같이 하신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랩을 계속 같이 했었는데 어. 이제 고3 올라오면서 정시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공부 빼고 딴 거는 다 끊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 끊었었지. 되게 여러 미디어 노출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되셨잖아요. 그치. 근데 공부하시면서 막 부담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짓말이고, 부담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수임이는 나한테 뭐가 좀 궁금한가? 저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3학년 때 정시를 바로 시작하셔가지고 바로 한 번에 서울대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어쨌든 정시로 들어갔고, 정시를 하면서 마음가짐이라든지 팁 같은 것들 위주로 좀 오늘 알려주도록 할게. 좋아요. 일단 국어는 실전에서 어떤 순서로 풀어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 일단 쉬운 문제부터 끝내고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야 어쨌든 점수가 많이 오르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 파트를 먼저 풀고 나서 그리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독서 파트를 풀었어. 근데 이 순서 자체가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이제 시험장에서 푸는 순서랑 평소에 공부하는 순서를 동기화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문학 푸실 때 그 수능 특강 연기 작품 다 보셨어요? 나 같은 경우는 연계 작품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나는 무조건 공부를 했지. 근데 요즘에는 막 문학이 간접 연계로 바뀌어가지고 덜 중요해졌다고 막 하던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작품이 출제가 되는 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어쨌든 수능 특강 연계 문학을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문학이 문제가 4개가 나오잖아. 그 중에 2개의 문학은 거의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연계 공부를 하면.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무조건 깔고 간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문학 공부는 항상 하려고 했었지. 그러면 문학 그 작품을 그냥 달달 외우신 거예요? 수능은 어쨌든 표현법 그리고 큰 주제만 알고 가도 거의 다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매일 수능 특강에서 5작품 정도 추려가지고 그냥 한번 달달 읽어보면서 여기서 무슨 표현법이 쓰였고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구나 정도만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지. 근데 비문학 연계는 공부 안 하셨어요? 비문학 연계, 독서 연계 같은 경우는 나는 공부를 안 했어. 이번 수능에 경제 지문 중에 그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소재를 가지고 나온 그런 지문이 있었거든. 그치, 처음 들어보지. 나도 수능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처음 들어봤어. 근데 나는 탐구에서도 경제를 어느 정도 할 기회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배경 지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아예 모르겠더라고. 끝나고 보니까 수능 특강에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소재를 가지고 나온 지문이 있더라고. 아마 수능 특강에서 그 지문을 풀어보고 수능장에 들어간 친구들은 조금 더 그 문제를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수능을 딱 보고 나니까 배경 지식도 이제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배경 지식을 뭐 평소에 책을 읽고 하면서 쌓을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들이 그러기는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수험생들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독서 연계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기출이 먼저야. 기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남으면 독서 연계도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 수학이 되게 궁금한데 성적이 오르셨다 했잖아요. 그치. 그럼 그 전에는 수학 성적이 어떠셨어요? 계속 상승 곡선이긴 했어. 근데 이제 기울기가 되게 낮게 가다가 확 올랐었지.
6월 모의고사까지는 3등급 받다가 수능 때 이제 96점으로 1등급 받았으니까 갑자기 확 오른 방법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그냥 많이 풀고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딱 문제를 풀다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어떤 흐름으로 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자. 그게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저녁에 무조건 2시간씩을 뺐어. 뭐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푸는 엔제라든지 어느 곳에서든 상관없으니까 킬러 문제를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뽑아가지고 펜도 안 잡고 그냥 내내 생각하는 연습을 했어. 2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숨겨진 단서를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2시간 중에 1시간은 진짜 펜도 안 잡고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슥슥 풀어보고 내가 이게 좀 맞다 싶으면 오케이 이걸 담아두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해설지를 펴가지고 어디서부터 내가 풀이를 잘못한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2시간씩 내내 공부를 했어. 그런 거 약간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작년 수능 12번 문제고 킬러 문제를 가지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준킬러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다 정도만 살짝 알려줄게.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표면적으로 주어진 단서를 찾고 그리고 숨겨진 단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랑 다르게 fx가 마치 그냥 하나의 기호인 것처럼 문제 안에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fx를 뭐 k로 치환을 해가지고 k에 관한 3차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식을 봤을 때 k 제곱으로 묶고 x 제곱으로 묶으면 대충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그리고 모든 실수에서 식이 만족한다. 그리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다 이 식을 그래프로 변환을 했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활용하기가 좋은 단서들이야. 요 식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프로 나타내서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제한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그래프 개형이 좀 구하기 쉬워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영어는요? 영어는 뭐 물론 나도 2등급 받아서 크게 해줄 말이 없기도 하고 영어는 단어만 외우면 돼. 단어만. 그냥 단어만 외우다 보면은 등급이 올라 있을 거야. 진짜요? 그냥 탐구는 어떤 거 보셨어요? 이제 사탐을 봤는데 사회문화랑 경제를 봤지. 경제를 왜 보셨어요? 이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나는 선택을 한 거거든. 내가 암기를 너무 싫어해. 그나마 사회탐구 중에 암기가 좀 적고 그 암기를 좀 더 계산으로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들. 그게 사회문화랑 경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럼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문제풀이를 한번 먼저 쭉 했어. 개념 공부를 하기 전에. 왜요? 사실 개념을 그냥 읽는 것 아니면 그냥 듣는 거는 사실 머리에 그렇게 길게 안 남아. 이제 문제를 그냥 보면은 내가 개념을 아예 모르는 상태잖아. 네. 그러니까 개념들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단어들이 문제지에 막 떠다니는 거야. 어떤 뜻일까? 문제에 나온 다른 개념들이랑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개념을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훨씬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약간 예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딱 처음 공부하는 개념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랑 자연 현상의 비교야. 사회문화 현상은 이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현상이고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와 어떤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현상이다.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봤다고 쳐. 뭐 예를 들어서 새들이 지진을 먼저 감지하고 먼 나라로 날아갔다 라는 현상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문제가 요 현상이 자연 현상일까요? 사회문화 현상일까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어쨌든 새는 자연물이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연 현상이 아닐까? 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어떤 개념인지 실제로 공부를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념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가 있지. 과목별 공부법은 이제 알겠는데 선생님 정시 공부하시면서 쌤만의 생활 루틴이 있었나요? 나는 무조건 6시 기상을 했어. 왜였어요?
오전에는 그 수능 루틴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수능 순서가 있잖아. 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대로 오전에 공부를 짜르륵 하고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한 공부 중에 조금 부족했던 것들 주로 국어랑 수학 쪽에서 좀 더 보충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학 2시간 생각하기 그 뒤에는 이제 좀 머리 덜 쓰는 공부들 있잖아. 뭐 사탐 개념 암기라든지 영단어 암기들 생각할 거리는 없는데 되게 평소에 하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녁 시간을 써가지고 진짜 밤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11시, 12시에는 무조건 자려고 노력을 했지. 하루를 꽉꽉 채워서 대박이다. 그럼 주말 포함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신 거예요? 주말에는 사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 정시로한테 주말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주말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주중에 못했던 공부들을 더 몰아서 하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주말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혹시 배 안 고프세요? 난 사실 들어올 때부터 배고팠어. 이럴 수가. 그럼 빨리 간식 드릴게요. 아 좋아. 야 공차네. 맞아요. 이번에 공차 야. 신입을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 내가 고3 때 또 공차 엄청 먹었었거든. 와, 진짜요? 네, 그러면은 실제 수능장에서 긴장 많이 하셨어요? 내가 평소에 실전만 되면 되게 긴장하는 스타일이야. 오. 수능 날 딱 들어갔는데 이제 1교시 국어를 망쳤다? 평소보다 너무 안 읽히는 거야. 아무래도 좀 당황도 하고 압박도 있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1교시 국어를 좀 망치고 나니까 어차피 재수인데 그냥 어차피 재수학원 갈 거 좀 좋은 재수학원을 가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긴장은 덜고 열심히는 봤던 것 같아. 이번에 국어가 불수능으로 나왔던 게 사실 나한테는 되게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싶어. 그러면 쌤은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사실 뭐 음악도 하고 싶고 사실 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아. 뭐 학생들 가르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나가보고 싶기도 하고 정확히 찝어가지고 난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요즘엔 안 해본 것 같아. 요즘에는 1학년, 2학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내 네트워크를 조금 넓히자라는 게 지금의 내 목표야. 대박. 쌤 저랑도 방금 오늘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그렇지. 그럼 이제 고2 올라가는 저 수임이한테 응원의 한마디. 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이왕 한번 하는 입시인데 잘하면 좋잖아. 그리고 어떤 일에다가 열정을 쏟아가지고 정말 내 모든 걸 바쳐서 불사지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끝나고 보면은 되게 낭만 있고 되게 뜻깊은 경험이 되거든. 나도 그랬고 후회하지 않을 또 결과가 좋은 입시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쌤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수고했고 나 요즘에 되게 바쁘거든? 네. 근데 나 놓치면 후회할 거니까 우리 웬만하면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도록 하자. 한번 생각해볼게요. 알았어. 그래 수고했어. 나 이제 가볼게. 오늘 정말 수고했다. 다음 주에 보자. 민사고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공부가 뭔지를 몰라서 착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힘들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려줄게. 그게 진짜 공부야.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살게 되거든. 지루하거나 할 때 그걸 딱 떠올리면 바로 나한테서 힘이 나. 사실은 내가 그래서 1등이 된 거였어.